자, 설명 들을 때는 이제 화면 보고 하셔도 되고요. 매개 변수 곡선이야. 매개 변수 곡선은 이제 지금 목적은 미분을 정리하는 거지만 원래 매개 변수 곡선 정리할 때는 미분도 하고 뭐 다 하는 거라서, 그래서 매개 변수로 정리된 곡선을 이제 구하는 거죠. 얘는 이제 R of T라고 이제 이렇게 모양을 만들면 매개 변수 곡선은 실수에서 R2 스페이스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혹은 이제 이게 R3 스페이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Rn 공간도 될 수 있죠. T 값에 대해서 X 좌표, Y 좌표를 정하면서 T 값에 대해서 T일 때 X, Y, T일 때 T가 좀 움직이면서 X, Y, T가 좀 움직이면서 X, Y가 있어서 곡선이 이렇게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곡선이 생기는 거고, 매개 변수 곡선. 펜이 엄청나게 굵게 나오네. 이거 조절을 못해요. 이거를 하여튼 뭐 그대로 가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매개 변수로 나타낼 때, 그럼 곡선을 매개 변수로 바로 나타내면 좋지 않냐 이거야. 근데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겠지. 그래서 매개 변수만의 장점이 있는 거라고. 이 매개 변수 장점은 뭐냐? 그래서 걔를 보고 오리엔트블, 향을 부여한다. 그래서 방향을 부여할 수 있어요. 나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를 표시할 수 있어. 그다음에 함수가 아닌 것을 함수 표현이 가능하게 할 수 있어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함수 표현이 가능하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향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방향을 부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 같은 거, 반지름 1인 이제 원이 있는 거지. 반지름 1 원을 x를 코사인 t로, 그다음에 y를 사인 t로 이렇게 만들면 이제 방향을 이렇게 주고, 이 범위에서 제로와 2파이 사이면 방향을 이렇게 줄 수 있어요. 근데 매개 변수 곡선에서 방향을 이제 같은 곡선이지만 방향을 반대로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x 값은 코사인의 t로, 그다음에 y 값은 마이너스 사인의 t로 이렇게 해주면 이제 방향이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t 범위에 대해서 방향이 반대인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인데, 원래 얘는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x 한 값에 대해서 y가 2개 나오니까 함수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함수가 아닌 것을 매개 변수로 이렇게 표시하고, 함수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미분도 할 수 있고 적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함수가 아니면 뭐도 못해요? 미분도 못해요. 그래서 함수 형태로 미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제 좋은 아이디어죠.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뭐죠? 향을 부여할 수 있고 함수 표현이 가능하지만 또 뭐를 못해? 그래서 조심할 거, 변역이 생겨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변역에 대해서 주의해야 돼요. 매개 변수 곡선에서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변역이 되게 주의할 점이라는 거,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방향을 부여할 수 있고 함수 표현이 가능하게 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변역이 중요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라인 세그먼트라 불리는 것은 이제 선분인데 이제 주로 많이 쓰죠. 그래서 점 A와 점 B 사이에서 라인 세그먼트. 그래서 A에서 B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은 얘가 x1에 y1이라 하고 x2에 y2라 하면 이건 이제 거의 내분점처럼 생각하면 되는데, t 대 1 빼기 t 내분점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t 대 1 빼기 t 내분점. 그러니까 t 배의 x2, y2 더하기 1 빼기 t의 x1, y1 이렇게 만들면 점 xy에 대해서 매개 변수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t의 범위를 제로와 1 이렇게 하면 방향을 a에서 b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a에서 b로. 또 반대 방향 할 수 있잖아요. 반대로 이렇게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올 수 있으면 반대인 경우는 t배에 x1, y1 이렇게 표시하면 1 빼기 t 값에 여기는 x2, y2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방향이 반대인 거예요. 동일한 선이지만 이제 방향을 반대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얘가 라인 세그먼트, 선분을 나타내는 경우에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형태가 이제 이래요. 자, 밑에 이제 되게 중요한데 이게 뭔지를 잘 봐요. 얘가 뭐죠? 얘는 반지름 1인 그러한 원 위에서, 반지름 1인 원 위에서 1인 원 위에서 이렇게 선을 하나 만들어서
이 원위에 있는 점에 대해서 얘가 얼마? 얘가 t 이렇게 해요. 얘를 t라 잡았어. 이럴 때 y는 이런 직선을 하나 잡아요. 얘가 이제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이 값은 2분의 t가 되죠. 그래서 2분의 t니까 기울기는 탄젠트의 2분의 t가 됐어요. 그래서 얘를 세타를 할게요. 그냥 세타를 합시다. 그래서 탄젠트 2분의 세타가 얘가 t라 했어요. 그럼 이 직선의 식은 뭐냐면 이 직선의 식이 y는 기울기 t에 x 더하기 1을 지나는 거야.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 점 좌표를 구하는 거야. 이 점 좌표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t제곱에 x 더하기 1 전체의 제곱이고 얘가 1이 돼요.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1 더하기 t의 제곱 1 더하기 t의 제곱 이만큼의 x 더하기 얼마 그 다음에 다시 x의 값에 대해서 x 더하기 t 1은 제로가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1이 해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해로 가지고 인수분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남는 건 여기에 t의 제곱이 1이죠. 그래서 그때 x좌표 만나는 점 좌표는 코사인 세타잖아. 이 점의 좌표가 누구라고? 코사인 세타라고. 코사인 세타에 사인 세타가 좌표가 되니까 얘에 대해서 얘는 1 더하기 t의 제곱분의 얘가 1 마이너스 t의 제곱이고 그때 y 좌표는 t 값의 코사인 값 코사인 세타 더하기 1 값인데 얘가 사실은 사인 세타죠. 사인 세타. 그래서 얘를 대입해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1 더하기 t의 제곱분의 얘가 2t가 돼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이렇게 구해내는 거 이렇게 구해내면 좋은데 여기에 변형이 보이죠? 이 변형이 왜 나왔나 이 변형이. 그래서 이 변형이 왜 나왔어? 이 점을 버리고 마이너스 1,0를 버리고 얘를 지나는 직선으로 매개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지나는 직선으로 매개화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포기하고 만든 거야. 점 하나를 포기하고 만나는 점을 나타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얘가 마이너스 1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얘가 마이너스 1 되고 얘가 0 되고 얘가 마이너스 1 될 수가 없잖아요. 1 더하기 t의 제곱분의 1 빼기 t의 제곱이 얘가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없다고. 얘가 마이너스 1 되면 어떻게 되죠? 얘가 마이너스 1 되면 1이 마이너스라고 같아져요. 그죠? 그래서 그럴 수 없다 이거야. t는 사실은 뭐니까? 기울기니까. 저 직선의 기울기니까 기울기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모양이 됐어요. 그래서 얘를 제외하는데 이 치환을 일컬어서 뭐라 불러? 바이어스트러스의 치환이라 불러. 바이어스트러스의 치환, substitution 이렇게 불러요. 바이어스트러스의 치환이라 불러. 그래서 얘는 나중에 가서 적분할 때 나와요. 적분할 때. 근데 이제 학교 적분에는 이제 이렇게 해, 저렇게 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이름이 있죠. 바이어스트러스, 칼 테오도로 바이어스트러스의 치환이라 불러. 그래서 탄젠트 2분의 세타가 t일 때 코사인 값은 얘이고 사인 얘 값은 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탄젠트 2분의 세타가 t일 때 코사인은 얘, 그다음에 사인은 얘 이렇게 외워야 돼. 그래서 얘가 이런 치환이 있어요. 그래서 변형, 매개 변수식이지만 변형이 있다. 그러니까 저러한 형태에서 x가 얼마, x 이런 t에 대한 식, y 이런 t에 대한 식이 주어졌어. 그럼 딱 보자마자 알아야 되는 거지. 뭐다 이거? 칼 테오도로 바이어스트러스의 치환, 바이어스트러스의 치환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얘는 변형이 조심스럽다 이런 거지. 오케이? 그런 치환이 있어. 그래서 이게 이제 매개 변수 곡선이에요. 우리 지금 목적이 매개 변수 곡선을 미분하는 게 이제 목적인데 그거 하면서 곡선을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사이클로이드를 이제 정리를 하면 사이클로이드가 원 이렇게 이제 하나가 여기에 있다가 이렇게 이제 굴러간 거죠. 이렇게 굴러가서 원 위에 있는 점이 이렇게 옮겨간 거죠. 그래서 얘가 원이 이제 굴러간 게 이렇게. 얘가 이렇게 얘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평면 위에 있는 반지름이 a인 원이 미끄러짐이 없이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고 굴러가서 1대1 대응이 돼서 이렇게 가다가 쭉 미끄러지지 않고 굴러가서 1대1 대응이 되어서 점 P의 자취를 구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원점이면 여기가 얼마? AT. 그래서 이 각이 T니까 AT만큼이죠. 그래서 X 좌표는
AT 길이에서 AT 전체 길이에서 x좌표니까 요만큼을 빼야 돼. 그래서 걔가 누구냐? 빼기 a배의 사인의 t 값이야. 그 다음에 y 값은 a 반지름에서 이만큼을 빼야 돼. 그래서 a-a의 코사인 t. 그래서 요만큼을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사이클로이드예요. 사이클로이드. 이 사이클로이드의 형태는 어떻게 돼 있나? 이 사이클로이드 형태는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서 한 사이클이 돌아오면 이제 이런 모양으로 한 번이 되죠. 얘가 바로 뒤집어진 뭐야? 뒤집어지면 베르누이가 말하는 최단 강하 곡선이죠. 얘가 최단 강하. A점에서 B점까지 낙하물이 가장 빨리 도달하는 곡선이라고 얘가 이거보다 다이렉트로 오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다고요. 그래서 최단 강하 곡선이고 최단 강하 곡선인 걸 증명하는 미분 방식도 많이 푸는데 옛날에 애들 다 풀었는데 요즘에는 물리 시간에도 안 하고 수학 시간에도 안 하고 그래요. 안 해요. 애들이 관심이 없어요. 해준다 해도 싫어하고 그래요. 그래서 얘 매개분수식이고 이렇다는 거. 뒤에 가서 얘 면적도 하고 다 하는데 아직 적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 정도에서 얘가 사이클로이드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얘는 이제 글자가 잘 안 보여 읽지 몰라서 파일 올려줬으니까 그거 보면 되는데 이게 되게 웃겨요. 이게 지금 노트잖아요. 이게 노트잖아요. 이 노트가 사실은 선생님이 수업한 거를 니네 선배가 필기를 다 하고 이해돼? 그 노트를 선생님이 복사를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을 칠판 그 다음 선배의 노트 한번 갔지? 그 다음에 선생님이 복사를 했으니까 노트랑 똑같았을 거야. 그건 복사니까 똑같았잖아. 선배가 옮겨서 볼 때 실수를 했거나 타이핑하는 애가 이제 마지막에 타이핑을 했어요. 이해돼? 그러니까 실수의 여지가 몇 번 있어? 선배가 필기할 때 한 번, 그 다음에 타이핑할 때 한 번, 두 번이 있어요. 복사는 이제 에러가 없을 테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선생님 칠판 필기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선생님이 손을 한번 봤어. 이렇게 오자가 있나 없나를 한번 체크를 했어요. 대신에 이 그림은 그 선배가 직접 다 그린 거야. 이해돼? 이 선은 전부 다 이거 학원 노트 선이거든요. 이 선 자체가 학원 노트에 쓴 거라서 이해돼? 이 선배의 그림 안에 들어있는 모든 그 학원 노트 선 말고 다른 선은 선배가 자로 그린 거예요. 자로. 그냥 그 선이 하나도 없어요. 얘는. 되게 치밀하네. 자, 그래서 그렇게 알고서 봐요. 선배의 땀이 깃들여 있는. 아니, 이렇게 수업 시간에 공부할 생각 안 하고 얘는 필기에 진심이네. 얘가 필기한 게 미분, 적분, 모든 분야가 다 있겠지. 그 중에서 제일 인기 있는 파트가 적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적분 파트는 선생님이 노트로 만들었어요. 노트를 만들어서 니네 적분 배울 때 선생님 줄 거거든. 하여튼 그래서 얘는 이제 인블루트라고 불리는 곡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떤 원이 있는데 여기가 중심이죠. 중심이고 반지름 A인데 여기서 각 T만큼 이렇게 갔을 때 그때 접선 방향으로 곡선을 펼치는 거예요. 그때의 호의 길이를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펼치는 거예요. 됐나요? 호의 길이를 접선 방향으로 딱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로는 이제 잘 이렇게 좁아서 뭉개지죠. 그래서 형태로는 요만큼의 T가 있으면 접선 방향으로 얘를 딱 펼친 거예요. 그러니까 접선 방향으로 펼쳤죠. 그래서 요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가 T면 여기가 T니까 여기가 T죠. 맞죠? 그렇지.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 호의 길이니까 AT란 말이에요. AT. 그래서 X좌표는 뭐야 돼? X좌표는 요 점의 X좌표. 여기 요 점의 X좌표가 누구냐면 얘가 A배의 코사인의 T 더하기 요만큼의 길이 AT 얼마? AT의 사인 T. 그렇죠? 그 다음에 Y좌표는 높이 A배의 사인의 T에서 마이너스 요만큼의 길이를 빼야 되죠. 그래서
AT 곱하기 코사인의 T를 뺀 거예요. 얘가 이제 그 매개 변수식이야.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대개선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냥 인블루트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이건 두루마리 휴지를 펼치는 거야. 그냥 이해돼? 두루마리 휴지를 끝을 잡고 펼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펼치면 얘가 이렇게 날아가겠죠? 그거예요. 반쯤 오면 이게 이만큼 돌아간 거지. 그래서 이만큼의 길이가 펼쳐진 거죠. 그렇지? 그래서 얘가 인블루트로 불리는 곡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하이포사이클로이드. 그림이 작은 건 둘째 문제고 지금 선이 좀 굵어서 좀 뭉개지는 경향이 있어서 해서 볼게요. 또 이게 갑자기 지금 노트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낯설어서. 자, 하이포사이클로이드는 여기에 원이 반지름이 a인 원이 있는데 반지름이 a인 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반지름이 b인 원이 이제 돌고 있어요. 반지름이 b인 원이 돌고 있고 얘가 원점이다. 그래서 여기서 얘가 이제 굴러가는 거예요. 이 원이 안에 있는 원이 이제 굴러갔어요. 그래서 원이 안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작은 원이 안에서 돌고 있어서 얘가 이제 이렇게 갔을 때 t만큼 갔다 이거예요. t만큼 가서 점 P의 위치가 지금 이제 그림은 조금 덜 움직여서 옆에다가 다시 그림을 다시 보여줘. 여기에 있던 원이 여기로 이렇게 갔어요. 갔을 때 저건 선배가 스님 그림을 이렇게 오해해서 잘못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T고 여기 점 P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P가 굴러갔어요. 맞죠? 이렇게 굴러갔어요. 그래서 굴러갔으면 여기에서 세타면 여기는 얼마죠? 여기가 B 세타. 맞아요? B 세타. 그러면 이제 여기가 B 세타인데 사실은 이게 누구죠? 사실은 전체 AT랑 똑같은 거죠. AT가 근데 얘가 AT니까. 맞아요? 그래서 얘가 B 세타. 얘가 AT. 그렇죠? AT. 그래서 세타의 값은 B분의 AT가 됐어요. 알아보겠나? 작은 원이 회전하고 그래서 이제 B 세타는 B분의 AT라 이런 모양이 나온 거죠. 자, 이런 모양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이제 점 P의 좌표를 구하죠. 점 P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별표의 각을 보죠. 별표 각은 얼마죠? 별표 각은 전체 파이에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t만큼을 빼야 돼. 그리고 다시 세타만큼을 빼야 돼. 그래서 파이 값은 2분의 파이 더하기 t의 값이고 세타의 값은 b분의 at가 됐어요. 그래서 이 값은 2분의 파이 값에 대해서 빼기 b분의 a 빼기 b의 t가 됐죠. 이러한 모양이 됐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맞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별표 값이야. 그래서 x좌표는 전체 a-b의 코사인 t, 코사인의 t 값, a-b의 코사인 t, 이게 요 점의 x좌표거든요. 거기다가 b배 사인을 더해야 돼요. 그래서 b배 사인을 더해요. 그래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p분의 a 빼기 b의 t를 더한 값. 그래서 나온 값이 얘가 a-b의 코사인 t가 되고 더하기 b 값에는 사인의 b분의 a 빼기 b의 t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y 값은 그때 이선 a-b배의 사인의 t 전체에서 b배 코사인을 빼야 돼. b배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b분의 a-b의 t를 이렇게 뺐어요. 그래서 이 값은 a-b 값의 사인의 t가 되고 빼기 b 값에 얘가 사인의 b분의 a 빼기 b의 t가 됐어요. 복잡해 보이지만 식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얘가 x좌표, y좌표인데 정리한 값이 이제 이런 값이에요. 여기에서 x 값이
x 값이 여기가 틀렸네 지금. 여기가 코사인 바꾸면서 안 바꿔냈어. 코사인 x 값은 코사인 그리고 y 값은 사인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사인 여기서 타이핑 실수가 있네요. 사인 그렇죠. 사인에 a-b의 사인 타이핑 실수가 있었네. 여기까지 왔나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이러한 모양인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런 모양. 그래서 여기서 특별한 경우에 이게 있어요. 여기서 b가 작은 원이잖아요, 그렇지? 작은 원의 이제 작은 원의 반지름이 큰 원의 반지름의 4분의 1인 경우를 이제 다시 보죠. 그럼 x 값이 얼마냐면 4분의 3a 곱하기 코사인의 t가 되고 더하기 4분의 2 곱하기 얘가 코사인의 3t가 된 거예요. y 값은 4분의 3a 곱하기 사인 t 값이 되고 빼기 4분의 a 곱하기 얘가 사인의 3t가 돼요. 자 여기서 식이 있잖아요. 코사인 3t 이거 식이 뭐더라? 이것은 4배의 코사인의 세제곱 t 마이너스 3배의 코사인 t거든요. 사인의 3t는 얼마다? 사인 3t는 이 값은 3배의 사인의 t 사인의 세제곱 t 사인 3t식이 뭐죠? 마이너스 4배의 이게 왜 헷갈리지? 맞나요 이거? 이상한데? 3사인의 세제곱이 아니라고? 낯설다 그지? 사인의 3세타는 사인의 2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2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거든요. 맞죠 이거는? 그래서 얘는 2배 사인의 세타 그래서 2배 사인 곱하기 코사인 제곱이니까 1 빼기 사인 제곱이 되고 얘는 더하기 1 빼기 2배의 사인의 제곱이 될 거니까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3이 앞에네 그지? 그래서 요게 3배의 사인의 t 빼기 4배의 사인의 세제곱 t 별게 다 헷갈린다 그지? 됐나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식이 뭐가 되죠? 얘가 누구죠 얘들아? 여기서 요거랑 요거잖아요. 거기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이게 4로 나누니까 a배의 코사인의 세제곱 t인가 얘기. 이해돼? 그 다음에 얘는 누구죠? 얘는 3배의 사인 t 얘랑 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얘가 얼마? 4배의 값이니까 나누니까 a배의 사인의 세제곱 t인 거예요. a배의 사인의 제곱 t인 거죠. 됐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x의 3분의 2 제곱 더하기 y의 3분의 2 제곱하면 얼마다? 얘가 바로 a의 3분의 2 제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원처럼 모양이 그렇잖아. 근데 원처럼 모양이 그렇긴 한데 3분의 2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는 그러한 별 모양. 그래서 얘를 아스트로이드라 불러요. 오케이? 어스트로노미 할 때 왜 이렇게 천문학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천문 전공이잖아요. 그래서 이해했어요? 그래서 얘가 아스트로이드라 불러요. 이제 하이포사이클로이드는 이제 학교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서울대 시험도 많이 나오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하이포사이클로이드 좋아하고 일본은 에피사이클로이드 좋아하고 좀 그래요.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 정석에도 성막영화 시험이 있어요. 정석에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에피사이클로이드는 이제 원 밖에서 원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 밖에서 반지름이 A인 원 밖에 다시 이제 여기 중심인데 얘가 다시 여기서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돌고 있던 원이 있는 거죠. 여기의 값이 이제 t만큼 움직였을 때, 그래서 t만큼 움직였을 때 p가 요점 p가
여기서 같아요. 그래서 요 길이와 요 길이 같아서 AT 값은 B의 세타가 됐으니까 세타의 값은 B분의 AT가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별표 각을 하나 만들어내면 여기 각을 만들어내면 이 값 별표 값은 사실은 전체 파이에서 전체가 얼마지? 그 전체 파이에서 B 세타 파이에서가 아니라 세타에서 빼겠네. 지우개를 못 찾아서 지우개를 전체 세타에서 얼마를 빼야 되면 2분의 파이 빼기 t만큼 뺀 거죠. 그래서 이 값은 세타가 b분의 at가 됐어. 그래서 더하기 t가 되고 빼기 2분의 파이가 그대로 됐네요. 그래서 얘는 b분의 a 더하기 b의 t 빼기 2분의 파이가 됐어. 그래서 x좌표는 얼마인가 하면 x좌표는 a 더하기 b의 얘는 코사인 t 더하기 b 값의 사인을 이만큼 더해요. 그래서 b분의 a 더하기 bt 빼기 2분의 파이 이렇게 더하게 돼요. 그래서 이 값은 a 더하기 b의 코사인 t가 이 되고 마이너스가 있고 순서 바꾸니까 마이너스 b의 코사인 값의 b분의 a 더하기 b의 t가 됐고 그 다음에 그때 y 값은 a 더하기 b의 sin t가 a 더하기 b의 sin t 값이 되고 b의 코사인을 빼야 돼요. 그래서 b의 코사인에 b분의 a 더하기 b의 t 빼기 2분의 파이를 얘를 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정리한 값이 a 더하기 b의 얘는 sin의 t 그 다음에 빼기 b의 얘는 sin의 b분의 a 더하기 b의 t가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식이 이제 정리가 되는데 여기는 오타가 없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돼서 모양이 됐어요. 얘가 이제 에피사이클 원 밖에서 돌고 있는 원이에요. 그러니까 원이 있는데 이 밖에서 이제 원이 돌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볼록볼록 작은 원이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계속 돌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딱 매듭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매듭이 딱 떨어진다. 그래서 B의 값이 A가 되는 경우 밖에서 돌고 있는 원이 안에 있는 원의 사이즈랑 똑같아. 그러면 이제 모양이 좀 달라지는데 X 값은 2A 값의 코사인 T 마이너스 A 값의 코사인의 2T가 되고 그때 Y 값은 2A 값의 사인의 T 값이 되고 마이너스 A 값의 사인의 이제 2T가 돼요. 얘가 이렇게 돌고 있으면 밖에 있는 원과 돌고 있는 원의 사이즈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형태가 이제 이렇게가 있다고 보면 전체 형태에서 있다고 보면 여기서 그림이 여기서 출발하는 게 여기서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돌고 있는 원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서 반대로 이렇게 돌아와요. 그래서 얘를 심장형이라 그래요. 심장형 카디오이드라 그래요. 카디오이드라 해서 심장 모양으로 돌고 있다 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극좌표를 배우면 R은 1 더하기 코사인 세타 1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이런 모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양이 이제 보통 R이 0일 세타 0일 때 여기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얘가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는 곡선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형태를 띠게 돼요. 카디오이드라 그래서 심장형이라 그래요. 얘가 이제 에피사이클로이드 중에서 특별한 거 됐습니까? 그래서 얘들은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곡선이고, 자 지금부터 이제 그렇다면 매개변수 곡선을 이제 그리는 연습을 하자는 뜻인데, 그리려면 이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부터, 그래서 x는 x of t고 y는 y of t예요. 그랬을 경우에 둘 사이의 관계가 t로 연결될 거니까 y는
f에 x라는 관계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얘는 숨어있는 관계라서 사실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y의 t는 둘 사이의 관계 f의 x의 t가 이렇게 될 터이다. 그렇다면 t에 대해서 미분하면 y'의 t는 f'의 x의 t가 되고 합성함수의 미분법 x'의 t가 된단 말이지. 그래서 그 모양은 f'의 x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건데 그것은 y'의 t, y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것 나누기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매개 변수 미분이야. 원래 이제 이게 최종적인 목적인데 이거 하려고 지금 이때까지 이거 한 거죠. 그래서 이거 미분하는 게 목적이었어. 다시 보죠. 자, y를 x에 대해서 미분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것은 y를 t에 대해서 미분,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다고요. 자, 위치를 봐요. 위치를 잘 봐야 돼. y를 t에 대해서 미분 여기 있어요. x를 t에 대해서 미분 여기 있어요. 오케이? 다시 보면 자, y를 x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한 거를 x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네모고요. 얘가 세모야. 그러면 얘는 뭐죠?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t에 대해서 미분하고 다시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 얘가 y를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거야, 얘가. 그래서 전체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건 이거예요. 얘가 그 식이야. 그래서 첫 번째 미분, 한 번 미분하는 건 잘해요. 실수하는 거 잘하는데 보통 다 틀리는 게 여기죠. 두 번 미분하는 거에서 틀려요. 그래서 조심해서 두 번 미분하는 거예요. 1개 도함수를 구하고 2개 도함수를 구하고 그래서 이제 곡선의 그림은 아직 곡선을 그리는 건 아직 한 단계가 아니라서 미분까지만 이제 연습을 하면 되죠. 그래서 얘가 2개 도함수 미분한 데까지. 그래서 그 자료의 뒷부분은 이제 면적 구하고 뭐 그런 거 다 포함해 놨는데 이왕 주는 거 다 줬어요. 그냥 다 줬죠. 그래서 매개 변수 미분까지만 지고 왔어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내용은 거의